우유를 녹음되는 거 맞나? 우유를 갖고 왔고요. 확실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우유 같은 걸 먹는 게 조금 덜 배고프고 좋네요. 그리고 계속 저의 손에서는 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도 계속 손을 닦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시 반, 9시, 거의 8시부터 한 것 같은데 또, 야, 그러면은 거의 꼬박 하루를 잠만 자고 작업을 하는 거가 되네. 그죠? 왜냐면 우리 이거 스케치 도안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슈링클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트레이스 해가지고 색칠하는 것까지 지금 거의 뭐 12시간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애초에 왜 하겠다고 했지? 근데 이거 노편집으로 그냥 다 자막만 달아서 올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채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노가리를 까고 엔터테인먼트 채널이고 그림은 거들 뿐이에요. 눈요기, 드로잉 쇼, 드로잉 쇼인 거고 여러분에게 그림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음, 만약에 이거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다면은 뭐 구도는 어떻게 짜고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이론도 많이 있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굳이 얘기할 정도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좋은 교보제들과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그냥 드로잉 쇼고 비주얼은 거의 드로잉 쇼고요. 그리고 저의 막 이런저런 사연 얘기 아니면은 블라인드 썰 얘기 이런 거 풀면서 그냥 하하히히 호호 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쉬지 않고 혼자서 떠드는 게 의외로 잘 되네요. 생각으로 천성인가 봐요.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왜 이게 천성인 거지?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잣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아직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혼잣말 많이 하겠지만, 어, 이상하네. 하여간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이 꽃의 술 부분을 지금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일단 이 짙은 그린을 다 채워주고 나서 이 술 부분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옷만 칠하면 되니까 중간은 온 것 같네요, 채색도. 소개팅 어플 설치했다 바로 삭제했어.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다들 현타가 오는구나. 소개팅 어플 쓸 때도 현타가 오고, 결정사, 결혼정보회사라고 하죠. 줄여서 쓰는 거니까. 결정사 가서도 현타가 오고 그런다네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름 얘기하고 취향 얘기하고 이 상황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의 자산도 얘기해야 되고 직업도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님도 스펙이라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게 너무 어렵고 말하다 보면은 또 뭐 다른 분보다 좋으시네요. 또는 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막 대입할 때
고3 때 대입 준비할 때 너 이 대학은 되겠고 이 대학은 안 되겠다." 막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막 되게 현타 오고 막 후회감이 밀려오고 막 이러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버리면은 얼마나 현타가 올까. 나가 나가다 이게 저는 이미 남자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럴 갈 일은 없는데 너무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냥 대학교 입시 나의 성적, 내가 한 노력의 결과, 내가 한 노력도 무슨 기간이냐 고1, 2, 3 뭐 길게 더 잡으면 중학교 1, 2, 3까지 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노후까지 얘기를 해 버리니까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현타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타가 안 오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우유 한 잔 좀 더 마시고요. 지금이 밤 10시 반인데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옆집에서 나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시간까지 쭝얼쭝얼 떠드는 집은 없단 말이에요. 너무 겁나네. 으 자막으로 대신하고 싶은데 막 수화로 해야 되나 이렇게. 수화로 하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또 그건 또 안 되잖아. 아니 이렇게 수기로 쓸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피스텔에 사는 유튜버 그건 아프리카 방송이잖아, 신고당하는 거는. 제가 막 도네이션 받는다고 막 갑자기 "아 여러분." 막 이러는 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피해는 안 끼치는 거겠죠? 안 끼치길 바라며 방음이 잘 되길 바라며. 근데 방음 잘 안 되는 것 같아. 옆집 말소리 다 들려. 어떡해. 어떡해.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그렇고요. 그래서 핀 마이크를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사든가 해야겠어요. 이렇게 제가 발음을 뭉개거나 속삭속삭거려도 싹싹 소음이 잘 되는 그런 거를 좀 돈이 벌리면 그런 거부터 먼저 사야겠어. 이거 쓰러지는 거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음 그래야겠다. 제가 이거 거의 영상 편집 없이 올릴 거거든요. 제가 계속 주저리 얘기를 쓸데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백그라운드처럼 심심하신 분들 틀어 놓으라고 계속 이렇게 틀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가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야부리 터는 거 야부리 터는 나 왜 자꾸 야부리 턴다고 하지? 그게 무슨 말이었지? 하여간은 그렇게 하는 거를 듣는 거니까. 음.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켜 가지고 막 사연도 읽고 막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거 뭐 보고 '요거 이렇게 썼네.' 막 이렇게도 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직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이게 이 마이크가 37,000원짜리 이거 마이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남자 친구한테 받은 건데 근데 이게 소음 생각외로 소음이 잘 된다 이게
음을 모아주는 게 잘 된다라고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만 녹화하고 녹음을 하니까 너무 제가 꽤 크게 얘기한 것 같은데도 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막 최대로 소리를 키워야지 내가 뭐라고 하는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아이폰으로 하는데도. 그래 가지고 '확실히 마이크가 필요하구나.' 해 가지고 이제 남자 친구가 마이크 있다고 하니까 이걸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녹음된 거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뭉개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쪼끔 명확치 않은 발음을 하고 쪼끔 작게 말하면은 저도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약간 아나운서 멘트로 내가 쓸 수 있는 입 주변 근육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굉장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있고 목이 말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평소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평소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왜 유튜버들이 말이 이렇게 또박또박해진다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다 나중에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거잖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들으면서. 그래 가지고 참 웃깁니다. 참 좋은 마이크, 좋은 장비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이 모이면 다들 좋은 거부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웹캠이 없어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은데 노트북이랑 저번에 연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그 프라즈마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켜 보면은 되겠지. 뭐 한 번 두 번 뭐 클릭해 보면 알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 나도 3D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이 다뤄 봤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멋모르고 그냥 켜 버리고 막 이러는 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쪼끔 더 연구를 해 보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건데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웹캠이 있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그러니까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완성은 돼 가요. 이게 사실 그림의 묘미이긴 하죠. 이게 내가 손을 대면 대수록 뭔가 돼 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 내가 스스로 뭐를 만든다라는 거? 어릴 때는 내가 그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어머니가 제가 정확하게 대학교 1 학년 때 딱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어머니의 과대망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공부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에 집중을 하면 뭐 2-3 시간 집중하는 거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뭔가 가정 환경이 약간 불안해지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진짜 저를 어머니가 24 시간 감시하셨거든요. 그 학교에 있으면은 문자를 전화를 한 번 얘가 안 받아? 이러면은 갑자기 전화가 30 통이 와 있어.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년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업 듣고 있었죠, 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과대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막 집착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압박이 되다 보니까 집중하는 그 감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집중을 잘 했었나?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집중을 잘 했던 것 같은데 그 집중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막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지고 어 뭐 뭔가를 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이 드니까 일에 그 진행이 안 돼. 음. 그리고 그런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도 다른 그림의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마치 누가 연결돼 있는 그 필름 영상기 필름을 딱 오려 버려 가지고 그 중간이 없는 것처럼 그 느낌이 그냥 이렇게 누가 싹 오려 버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우울증 때문이구나.'라는 거는 이제 차차 겪어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주변에 그 망상증이 있는 사람은 편집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용과 반작용의 영향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하여간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었고 사실 막 한때는 막 대학교 4 학년 때는 다니면서 맨날 했던 생각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나는 이런 짐을 다 정리하고 죽는 게 좋겠지?'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래도 저희 가족 중에 아버지랑 제 친오빠 저까지 해서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랑 제일 끝까지 붙어 있었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고 거의 쫓겨났고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저희가 집이 이제 2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다른 집으로 쫓겨나서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오빠도 그러니까 집착이 누구 하나를 집요하게 집착을 하다가 그 집착 대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집착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요, 과대망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전 전문 지식이 없는 그냥 일반인인데 저의 가족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영역이 확대돼요. 처음에는 가족이었다가 처음에는 옆집, 앞집, 뒷집 사람까지 였다가 점점 확대가 돼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뭐 공권력, 경찰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 뭐 그런 수준까지 가요, 과대망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이 지금은 돼 있고요. "왜 치료를 안 하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치료를 왜 안 해 봤겠습니까. 그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 보신 적도 있고 그리고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셨다가 쪼끔 괜찮아져셔 가지고 이제 통원 치료, 통원 치료하면서 이제 약을 받아서 했던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통원 치료하고 둘이 같이 지내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음 9년 전? 정말 잠깐이었어요. 한 반년 정도 그때. 그래서 '아 드디어 좀 괜찮아지나? 드디어 쪼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까지 나한테 했냐면 "아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몹쓸 짓을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제 이름이 그때 은선이었거든요. 지금 개명해서 다른 이름인데 "은선이 너 그때 대학원도 가고 싶었을 텐데 대학원도 못 가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막
막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좀 정상으로 돌아오나?'라는 약간의 기대를 했어요. 근데 바로 단약을 하시고 바로 예전보다 더 큰 그 플래시백 이라고 하죠. 더 큰 과대망상으로 돼 버리셔 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뭐 그래요. 근데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대망상이라는 게 이게 또 그 방아쇠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평소에는 또 잘 지내요. 누구한테는 엄청 친절하게 해. 그러다가 뭔가의 트리거의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걸리는 사람은 집착과 집착과 의심의 대상이 돼요. 음.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폐쇄병동에 입원할 때 의사 한 분의 그런 그 상태 파악 진단이 있으면은 이제 긴급 입원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 왜 억지로 병이 아닌데도 입원을 시키고 막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사 2인 이상의 전문의 2인 이상 그것도 다른 의료기관이어야 해요. 그 2인 이상의 판단이 있어야 병동에 입원을 할 수 있다,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입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병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요. 병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정신과에 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병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뉴스에선 조현병이 제일 무섭고 조현병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과에 처음 하면은 정신과 공부를 처음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병이 조현병이다. 그러니까 약으로서 치료가 되는 병이 조현병이에요. 그 외에는 약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 심리 생각의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과대망상은 음 오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를 '아 이 부분으로 이 상태일 때 이 부분으로 이 생각이 흘러가는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상담을 자꾸 해 주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덜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전두엽의 이상으로 인해서 또는 뉴런이 뭔가가 막혀서 기능을 제일 못해서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약은 그저 그 그러니까 생각이 막 과잉으로 가는 그거를 좀 둔화시켜 주는 것뿐이고 그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전문의가 아니라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을 끊으니까 바로 생각이 너무 빨라지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막 그런 식으로 망상이 망상을 점프를 하는데 그 중간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과대망상도 있지만 의부증이 있거든요. 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의 또 다른 말은 또 다르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 불러요." 누가 죽어야 끝나냐? 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거나 의심을 받는 이 대상이 죽거나 못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대망상과 함께 의부증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 가지고 하여간 음 그래서 쉽지 않았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집에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어요. 경제권은 어머니가 다 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 가족이 돈을 마구 쓸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뭐 "내연녀에게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경제권을 어머니가 다 가지고 갔긴 했지만 그래도 집이 없는 게 아니었고 집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그래도 생활비 정도만 우리 셋이서 알아서 벌어서 쓰면 되니까 뭐 때가 되면 또 등록금은 "등록금 필요하지?"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갖다 주기는 해요. 막 이렇게 "아 정말 필요해." 막 이러면은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 이런 년 저런 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 내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등록금에 의해서 막 빚을 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사채를 쓰거나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그 부분은 참 다행이죠. 사실 그때 막 집에서도 못 살게 하고 막 완전히 쫓아내 버리고 막 이랬으면은 진짜 좀 막막했을 텐데 막 진짜 어디 공장에라도 들어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네 가족이 어머니를 치료를 못했던 건 알겠다.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건 알겠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느냐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경찰은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 당장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할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의가 같이 동석을 하고 그 환자의 상태를 봐야지 긴급 입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심지어 그 방법으로 입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도 어머니만큼 만만치가 않으신 좀 이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가 가지고 병원에 "왜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아니라도 친척이 가서 "아 우리는 이거 입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퇴원을 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유튜브만 봐도 앞으로 계속 이런 우울증 환자를 넘어서 굉장히 과대망상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찰이 행동할 수 있는 시점은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혀서 피가 났을 때. 그냥 적당히 때린 걸로도 안 돼. 이 정도는 훈방이나 그냥 "고소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민사의 재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누가 칼로 찌르거나 상해를 입혀 갖고 피가 났을 때 그때 경찰이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그때 정확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어차 또 넘어질 뻔했죠. 아니 이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이거 먼저 사야겠다. 프레임 먼저. 프레임 먼저 사야겠다. 그죠? 이게 너무 약한데? 아니면 내가 힘이 너무 센가? 줄줄줄줄 왜 내려오지? 이 프레임을 먼저 사야겠네요.
더 있거든요. 아, 여기가 문제인가? 아, 좀, 돈이 벌리기 전까지는 장비는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야 되나? 그죠? 고정이 안 돼요. 큰일 났다. 고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고정이 되게 해보면 되죠? 각을 맞춰서 지금 직각 각이 안 맞아서 지금 용을 쓰고 있거든요. 안 되네. 이게 최선이네.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진 않죠? 찌그러져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30분 촬영했는데, 아이고, 이거 프레임 먼저 사야겠구나. 이렇게 저는 지금 이거 뭐냐, 이렇게 생긴 거 쓰고 있어요. 스탠드처럼, 이렇게,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있는. 이게 꽤 무거운 중심 추려서 잘 잡아줄 줄 알았는데, 자꾸 넘어지네요? 그러면은, 그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네모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이 가운데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하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야겠어요. 그게 비싸고 이거 먼저 산 건데. 역시 비싼 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도 뭐, 본래 불편함이 기울기가 좀 안 맞네요. 직각이 좀 안 맞네. 수평이 안 맞아요. 음, 정도로 괜찮게 다음에 찍을 땐 꼭 그걸 사서 찍겠습니다. 아, 자꾸 쓰러지니까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경찰은 그래서 함부로 그게 안 됩니다. 약간 우유 좀 다시, 물이라도 좀 더, 수건에 물도 좀 더 적시고 와야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요, 원. 어, 멀리서 보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인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가까이서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뭐야, 어떻게 망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리서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가까이서도 좀 보시고, 다시 왔습니다. 가까이서도 보시고, 멀리서도 한번 봐라, 라고 아마 미술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묘사를 할 때는 가까이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어떤지는 또 이제 좀 멀리서 이제 봐야 거리를 두고 멀리서 봐야지 또 그게 또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손에 또 땀이 나기 때문에 더 적셔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뜨고 갔다 오면서 보는 길에 쓱 봤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멀리 우 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썸네일이라고 하죠. 좋은 그림은 어 썸이라는 게 그 엄지손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안 되니? 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이 핀터레스트 이미지가 다 썸네일처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종합한 그림이. 근데 잘 그린 그림은 아무리 축소를 해도 좋아 보여요. 근데 좀 좋지 않은 그림은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해도 좋은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뭐 화실이나 그런 데서는 자꾸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한 두세 걸음 뒤에서 "꼭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디지털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창을 듀얼로 띄우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작업하는 창과 그 동일하게 또 내비게이션으로 또 같이 쓸 수 있게 또 다른 창을 복사해서 또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창을 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잠잘 때가 됐다고 휴대폰에서 알림이 떠 가지고 수면 설정을 해놔 가지고 지금이 11 시거든요. '언제 끝남? 새벽에는 끝남?' 약간 그래 가지고 음 그래서 좋은 그림은 작게 봐도 멋있습니다. 크게 봐도 멋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 그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사실 안 봐도 되는데 띄워 놓는 게 더 좋잖아요. 예쁘잖아요. 엘리자베스 몽고메리, 매튜 앤더슨, 뭐 책 표지인가? 예쁘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끝나기는 할런지. 두 개를 동시에 하려니까 시간이 배로 드는 이런 생각지 못한 부작용.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제가 이거를 녹음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자막 생성으로 해서 자막도 생성하고 할 건데 오탈자를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신경이 잘 써질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아, 아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번 8 월도 다 갔네. 나 여기 카카오 달력이 있는데 지금이 며칠이지? 8 월 다 갔잖아요. 광복절 지났고. 아이고, 2024도 다 갔네요. 이런 일이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해야겠습니다. 입술이 건조해서 립밤을 바르고요. 다시 색칠을 해 볼까요?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원래 컨셉을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던 라디오 채널이 있거든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이라고.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2 시인가 3 시에 하는 그 라디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듣는 애는 진짜 마이너한 애들이었는데 막 만화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 저도 만화부에 잠깐 있었고 그런데 듣고 나면 애들이 다 막 눈밑이 퀭해 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마왕이 한 얘기 들었어?" 막 이러면서
여고생들이 신해철 듣고 막 그 당시에 똑같이 성시경의 잘 자요 그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잘 자요는 아니었거든요. 무슨 뭐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도 뭐 틴팜 어쩌고저쩌고 끝나고도 새벽 2시에 하는 게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되게 잘 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그거를 다 듣고 오는 애들이었거든요. 그 "너 어제 마왕이 하는 그거 들었어?" 나 들었어." "아 근데 듣다 너무 잠들었어. 너무 졸려 가지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만화책 보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졸려서 잠들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지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마왕이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지 뭐예요. 사람 일이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왕이라고 하니까 막 마왕이 막 부활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왕도 인간이었던 것이죠. 물론 인간이셨죠. 신해철 씨는. 철학과 나오시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가수였죠. 추억이 새록새록이네. 그때 막 누워 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옆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이제 저는 이어폰이 없었어요 또 그때. 그래 가지고 이어폰은 없는데 쪼끔 듣고 싶으니까 볼륨 좀 작게 해 가지고 이렇게 쪼끔씩 들었단 말이에요. 머리맡에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놓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아직 고스트 스테이션이 시작할 시간은 멀었습니다. 최소 자정은 넘어야 해요. 아직, 아직 초저녁이야. 고스트 스테이션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어. 초저녁이야. 아직도 멀었어. 만화책 한 2권은 더 봐야 돼. 그런 거였죠. 저 때는 만화책도 많이 봤고 그 판타지 소설도 많이 봤었는데 한창 그때 드래곤 라자가 유행을 했고 나이 먹은 거 너무 티난다. 그때 이제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개미가 또 이제 나와 가지고 그걸 엄청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은 거의 아예 보질 않아 갖고 빠삐용만 봤나? 잘 모르고 그 재미를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의 재미는 잘 못 느끼겠고 근데 제 친구는 엄청 재밌다고 그 개미 시리즈가 있고 개미 혁명이라는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너무너무 재밌어." 이러는데 저는 한 번도 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드래곤 라자를 엄청 열심히 봤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테마록을 엄청 열심히 봤어요. 테마록을 그때는 동네 서점이 만화책도 빌려줬지만 그런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도 빌려줬거든요. 그때는 그 동네 서점 만화책방이 약간 동네 도서관 같은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되게 조그마한 슈퍼 깜빵이라도 불러도 될 정도의 조그마한 슈퍼 바로 옆에 한 12평 되는 그 만화책방이 있었는데 물론 만화책도 있죠. 근데 한편에 또 이제 무협지랑 그리고 다른 판타지 소설이랑 그리고 심지어 되게 클래식한 소설도 빌려줘요. 뭐냐면은 이반 소비데니치의 하루 막 이런 거 러시아 명작 소설이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빌려봤던 기억도 나거든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 갖고 이게 무슨 책이지 궁금해서 빌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되게 우울하고
그게 이제 러시아 포로 수용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소설인데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그냥 봤거든요. 그때 뭐 중학교 고1 인가 중학교였나 그때 봤던 거라서. 근데 테마록은 그때 진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테마록을 전권 다 봤거든요. 그게 참새편이 있고 무슨 편이 있고 무슨 편이 있고 막 다 그렇잖아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빌려가자마자 1 시간 만에 다 본 거예요. 스르스르 해 갖고 다 봤어. 그래 갖고 그다음 편을 빨리 보고 싶어서 이제 반납하고 다음 편 빌리러 갔더니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써 다 봤냐."고. 그래서 "응 다 봤다."고 이러면서 다들 또 빌려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소설책은 그렇게 재밌는 건 빨리 볼 수 있는데 제가 만화책은 또 그렇게 빨리 못 봐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같이 있으면은 이게 그림도 느껴야 되고 글도 느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팍팍팍팍팍 못 넘어가. 어떻게 보면 작가들 입장에선 참 좋은 독자인 거죠. 그림도 세세하게 봐 주고 글도 세세하게 봐 주고 '아 이거의 뒷장이 이렇구나.' 막 이러면서 만화책 오히려 또 막 1 시간에 한 권 보면 잘 보는 건가 막 40 분에 한 권씩 보나 막 그렇거든요. 막 두꺼운 만화책도 아닌데도. 약간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채색은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 하트 부분의 채색은 가장자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꽃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죠. 저는 말이죠. 이걸 이렇게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할 생각이에요. 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뭐 했더라. 꼬맹이 때 뭘 했더라. 꼬맹이 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요새는 컴퓨터도 있고 뭐 하지만은 제가 이제 또 오빠가 있거든요. 이제 둘 중 제가 막내고 오빠가 하나 있는 거죠. 제가 여동생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오빠는 컴퓨터가 있는데 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혼자 집에 있는 날, 부모님도 없고 오빠도 없고 나 혼자 집에 있는 날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날이야. 그러면은 어디에 뭘 무슨 게임을 어떻게 깔아 놨는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 갖고 그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가끔 싸우기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썼던 게임 데이터 덮어 씌웠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뭐 오빠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컴퓨터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일이죠.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간 그래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이제 오빠가 하는 게임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빠들이 하는 게임이 뭐가 있겠어. 용병 게임. 그리고 삼국지 시리즈를 다 해 보고 코에이 삼국지. 그놈의 코에이 삼국지.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러는 거. 딴 딴 따단 딴. 이게 무슨 총나라인가 무슨 나라 그 BGM일 거예요. 딴따라단 딴딴딴딴 이런 게 있어. 그게 있고 또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1은 제가 못 해 봤고 하는 걸 내가 옆에서 구경만 해 봤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시절이 대항해 시대가 게이머즈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뉴타입 같은 그런 이제 만화나 그런 게임 같은 걸 소개해 주는 한국 잡지거든요. 지금도 나올지 모르겠네. 잡지가 폐간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게이머즈라는 데서 이제 막 이렇게 게임을 소개하고 "아 이런 게임이 있다. 일본에서 이런 게임이 나왔다. 대만에서 이런 게임이 나왔다. 미국에서 이런 게임이 나왔다." 막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게임 잡지가 있었어요. 게이머즈라는 데서 이제 "대항해 시대 1을 이렇게 이렇게 공략을 해라." 막 이런 게 있었어. 오빠가 그 게이머즈 잡지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빠 없을 때 막 그거 보고 '어 이런 게 있구나. 재밌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항해 시대 1을 해보지 못했고, 왜냐면 1은 전부 다 영어였어. 번역이 안 돼 있어. 아니, 초등학교 애가 영어를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서 뭐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1은 못했고, 2부터 이제 칸노 요코가 OST를 한 빠바 빠바 빠바빠 이런 OST가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딴따단딴딴딴딴딴딴 16비트. 그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명곡이었더라고요. 칸노요코가 표절로도 말이 많았는데 뭐 게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음악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걸 한지 모르고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빠라라라라라라 그러면은 이제 그 노래가 나올 때쯤에 그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그 주인공 누구냐, 노란 머리 남자애. 걔가 이렇게 막 주변에 나오고 이제 출발지가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별로 막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애도 있고 인도에서 출발하는 애도 있고 막 그 주인공들의 이제 면면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일러스트 32비트인가 막 그게 도스 베이스였거든요. 대항해 시대 2가 도스 베이스야.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막 화살표로 이렇게 옮겨야 돼. 그런 건데, 어, 뭔 얘기하다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다. 하여간 그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항해 시대 2는 참 재밌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재밌냐면은 대항해 시대 2에 그 시대는 그 밤의 상점은 아이템을 다른 걸 팔아. 이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 나라의 이 상점은 밤에는 또 뭘 파나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가보고 막 그런 게 재밌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게임을 막 하고 뭐 제가 FPS 게임은 좀 잘 못해요. FPS 게임 하면 약간 어지러움증이 오고 막 그 토끼 체할 것 같고 이제 프레임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FPS는 잘 안 되고요. 시뮬레이션이나 그냥 MMORPG? 아, 그리고 게임 그래픽 배운다고, 아, 게임 그래픽 배우는 사람이 이것도 좀 볼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와우를 했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치왕까지 했거든요. 판다리아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뭐 키웠지? 암흑사제 하나 키우고 힐러 하나 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당시 만렙 찍었었거든요. 그 당시 만렙이 72렙이었나? 돈 엄청 썼어요. 그래도 알바도 하고 그랬을 때니까 뭐 그 정도 돈 쓸 수 있었죠. 알바도 하고 그랬으니까. 음. 이렇게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갈색이거든요. 검은색은 아니에요. 보라색 위에다가 갈색 라인으로 꽃 심을 좀 더 이제 그려준 거고요. 이거는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나? 이건 좀 지저분. 이 부분은 좀 지저분. 오히려 이렇게 된 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뭐 핑계지. 참고 자료로만 보고 만들기만 하면 되지. 근데 게임 만드는 사람이 게임을 안 해보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핑계 대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넥슨에서 SP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거 아마 오래 가진 못했을 거예요. 롱런한 게임은 아닌데 그게 막 칼도 쓰고 총도 쓰고 하는 건데 그 뭐 구획이 있고 뭐 무기 강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약간
은미래적인 사이버 펑크 같은 장르였는데 MMORPG예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시작했었는데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마비노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마비노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확실히 마비노기는 와우랑 다른 게 그, 그 당시 마비노기 유저들은 마비노기를 수다노기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는 무조건 게임은 혼자 하거든요. 게임도 혼자 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마비노기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막 낚시를 하는데 혼자서 뭘 하고 있으면 누가 와.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오지랖 부리면서 막 알려주고 막 갑자기 자기 타줘 뒤에 타래. 너 랩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내가 랩업 좀 시켜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또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보이스 챗도 없었거든요. 헤드셋이 없어서 채팅으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타조 뒤에 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고 여기 막 인턴을 돌아야지 랩업이 된대. 자기가 이제 파티를 꾸려갖고 데려가 주겠대. 뒤에서 가만히 대기만 하고 적당히 뭐 죽일 수 있는 거 죽이거나 죽고 싶은 거 있으면 죽고 그냥 그러고 다니래. 막 그러더라고요, 마비노기는. 와우는 막 갑자기 막 아무사지 막 키우고 있는데 막 뭐 갑자기 내가 갑자기 죽었어. 근데 이렇게 와우는 이제 살려면은 자기 시체 찾아가야 되잖아요. 시체 찾아가려고 갔는데 죽이려고 시체 옆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P2P, PVP, PVP,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막 죽이는 거가 재밌는 애들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데 마비노기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자기 타조에 태워서 막 어디를 막 데려가지고 여기 풍경 멋있지 않니?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그러면서 지냈어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현실은 이름이 뭔지도 몰라. 뭐 그러고 몇 번 보다가 말고 이러고 그랬으니까 제가 항상 접속 시간이 일정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 모를 사람이 그런 좋은 충격이래. 좋은 추억을 남겨준 거죠.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인던을 돌면은 갑자기 인던을 다 돌았어. 몹을 다 받았어. 다른 고랩들 덕분에 내가 랩을 막 엄청 많이 됐어. 막 고마웠어. 그래서 이제 이제 감사합니다. 끝이구나.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래. 이게 끝이 아니래. 수단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래. 이러면서 누가 갑자기 모닥불을 피워요. 모닥불을 갑자기 피우더니 자기 애완개라고 하면서 애완개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띡띡띡띡. 그러면서 애완개 보여줄게요. 이러면서 개를 갑자기 막 뿅 하고 꺼내. 신기하죠? 막 이러고 갑자기 또 자기는 그 풍선을 크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대. 막 이러면서 풍선을 막 날려 공중에. 한쪽에는 한쪽에서는 그 뭐냐 파이어 그 뭐죠? 모닥불 피워놓고 두런두런 앉아서 누구는 막 기타를 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런 그때의 그런 게 있었죠. 요새도 그런 게임이 있나? 요새는 좀 그런 평화로운 게임이 그 동물의 숲이 있겠죠? 저 동물의 숲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 팔았어요. 게임이 이제 재미를 느끼는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가에 다 팔았고 근데 이제 동물의 숲도 그거 있잖아요. 왜 이상한
하얀 진돗개 같은 캐릭터가 나와 가지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 유명 가수라고. 유명한 가수인데 또 캐릭터들이 "와 유명한 가수 뭐뭐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호응해 줘. 진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에 힐링을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막 소개팅 어플 사람 만나겠다고 소개팅 어플 가입하면서 현타를 느끼고 막 이상한 마비노기 같은 데서 모닥불 피우면서 힐링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이게 오늘 내에는 안 끝나겠다. 지금 오늘이 35분밖에 안 남아서요. 세상에. 아, 참. 내일은 이거를 선물해 주기로 한 친구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어차피 이거 선물 못 줘요. 다음 주에 줘야, 다음이나 다다음에 볼 때 줘야 되고. 아이고, 참네. 내가 어쩌자고 이거 시작을 했을까? 되게 웃기네요. 근데 이걸 다 하면은 결국 또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베이스로 또 수다를 떨 거니까. 뭘 할지 또 그걸 정해야 되네요. 이걸 다 해도 걱정이네. 뭐 하지? 이거를 다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아, 목이 너무 마르다. 지금 또 킨 지 1시간이 지났군요. 이걸 무편집으로 계속 그냥 자막만 뚝뚝뚝뚝 달아서 올릴 건데도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다 녹음한 것만 해도, 녹화한 것만 해도 8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사람들이 재밌게 봐줄까? 공허한 저의 혼잣말의 메아리가 되겠죠? 그래도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 뭐 어디서 또 좋은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어설프게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막 이런 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막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나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나의 착각인가? 나의 소망인가?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소재 중심이 다 정리가 됐죠. 이거는 요 부분이 좀 지저분하겠지만 요것도 잘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요즘 애기들은 배틀그라운드 아나? 제가 잘 보는 게임 채널이 있거든요. 수탉님이라고 보면은 저보다 몇 살은 12살은 어린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면은 나보다 최소 12살은 어리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고 그리고 여자들이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심한 욕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위급한 상황인데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요?" 막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없어. 여자들은 확실히 막 갑자기 에이씨, 시부랄 젠장."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계속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수탉님 유튜브도 엄청 보고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거를 보기 전까진 몰랐는데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걸 보는 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수탁님이 화를 낼 때마다 너무 짜릿하대. 근데 그것도 왠지 공감이 돼. 나도 내가 씨 이거 망했다 이러면 짜릿해할 사람이 과연 생길까? 잘 모르겠네. 넌 봐주기만 해도 고맙죠. 나 혼자 지금 공허한 멜로디 그거 알아요? 가족 오락관?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나 진짜 어릴 때라서 요즘 애기들은 아예 모르겠다. 자료조사하면 나옵니다. 자료조사.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구글에 치면 가족 오락관 코너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그 음악이 나오는 그거를 촬영한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 그 막 음악 같은 거를 틀어서 이제 귀가 안 들리게 해 놓고 입모양만으로 무슨 단어를 말하는지 이제 전달해서 최종 사람이 정답이 뭐다라는 걸 맞히게 하는 코너예요. 그걸 차용한 예능 프로그램이 많았죠. 뭐 러닝맨에서도 했었을 거고 뭐 신서유기에서도 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에서 했었죠. 제 유튜브 자체가 그런 고요 속의 외침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뭐 그럼 어때? 그럼 또 어떻겠습니까? 뭐 저의 만족감이라도 얻어가는 거죠. 나 스스로 뭔가 했다라는 만족감이라도 얻겠죠. 벌써 그렇게 떠들면서 5분이 지났어요. 오늘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오늘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니. 아이고, 편집은 또 언제 하지? 어질어질한데. 제가 그리고 그것도 많이 봤거든요. 일주어터님 유튜브. 요새는 잘 못 보는데,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유튜브 잘 못 봐요. 근데 예전에 일주어터님 유튜브 보고, 여기저기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떡상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유튜브, 라면 꼰대. 라면 꼰대에 나오면서부터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도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던 유튜버가 뭔가 잘 되니까 뭔가 나도 좋더라고요. 그게 팬덤의 심리라는 건가? 하여간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게 일주어터님이 일주일간 계속 그거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자기가 찍어놓은 시간이 되게 많을 건데 그게 아마 40분으로 축약하나?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편 한 편이.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를 붙이고 어디를 자를지를 어떻게 정할까? 무슨 기준으로? 벌써 그게 걱정이 되는데 막 이제 콧잔등에서도 땀이 나고 있어. 지금이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야밤이. 그래서 지금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 우리 링고는 어딨나? 링고가 더운 걸 잘 못 참거든요. 링고는 어디 있나? 링고야? 아이고. 이거 링고가 덥구나.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아이고. 링고가 아주 더워하네요. 링고가 더우면 가서 앉아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가 아주 더워하니까 에어컨을 틀어야겠습니다. 저는 덥지 않은데 우리 야옹 씨가 더워하니까 아직은 에어컨을 끄면 안 되는 시기. 뭐 이리 와. 에어컨 틀었어. 에어컨을 틀면 침대가 제일 시원하거든요. 그럼 침대에서 안 떠나요. 나이가 들어서 더운 게 참기 힘든가 봐. 불쌍해. 잘 되나? 녹화? 온다.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책상에서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쓱쓱 보여요. 이렇게. 링거이야, 시원하지. 링고 때문에도 아직 철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이런 게 불편해요. 나는 괜찮은데 개나 고양이가 불편해하면은 막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돼. 에어컨 틀어주니까 바로 오는 것 봐. 아이고, 더웠구나. 그래. 시원한데 앉아있어. 고양이. 진짜 노래 해줄게. 많이 더웠나 보네요. 에어컨 바람 있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네. 아유, 많이 더웠나 보네. 미안해라. 사람은 이게 털이 없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피부열을 통해서 이게 그 체온 조절이 낮아진대요. 근데 야옹이들은 바람이 부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절대적인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막 얼음물을 먹거나 얼음팩을 감싸고 있거나 막 그래야 된다고 하거든요. 링고도 그래서 너무 더웠나 봐요. 그럼 에어컨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아, 고양이는 참 좋겠다. 늙어도 귀여워서. 사람은 늙으면 안 귀여운데. 늙어도 귀여워지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거의 무별상감 아니야? 늙으면은 아예 그 추구되는 덕목이 달라지잖아요. 뭐 이렇게 근엄하다거나 아니면 뭐 지혜롭다거나. 근데 늙으면 추구되는 덕목이 귀여움이 아니잖아. 그건 애들이지. 음, 야옹이는 좋겠다. 야옹이가, 우리 야옹이가 지금 2006년생 19살이니까 지금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아흔 먹은 할머니, 증조 할머니쯤 됩니다. 제가 증조묘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링고가 제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다리를 절뚝절뚝 하는 거예요. 막, 막 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왜 그러지? 라고 이제 병원에 갔죠. 이제 정밀 검사를 했죠.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막 이렇게 뭐 했어요.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였는데 봤더니 이제 신부전, 그러니까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 이제 좀 이제 석화가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기능이 떨어지는 그게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고혈압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이 공교롭게도 그 개, 고양이용 줄기세포 주사를 시행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이가 너무 많고 하면은 줄기세포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 우리 병원에 있는 고양이도 23세인데 거기 고양이는 더해. 23세야. 어떻게 고양이가 23세야?
좀 있으면 대학교 졸업하겠어. 하여간 그런데 저희 고양이도 줄기세포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리고 뭐, 그거 아니고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 댕댕이도 오늘 줄기세포 맞으려고 온 댕댕이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제가 영업을 당했죠. 그래갖고 줄기세포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맞았을 거예요. 꽤 비싸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신신당부하기를 가격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근데 어지간히 해서 그 야옹이들 조영제 먹여서 그 엑스레이가 찍는 거 찍는 거 있거든요. 그런 값이에요, 한 대당. 되게 비싸. 진짜 비싸. 근데 했어. 제가 그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근데 나 먹고 살 돈은 없는데 그게 그때는 그래도 그게 거의 이제 그게 한 4달에 한 번씩, 5달에 한 번씩 맞았으니까 그냥 모으고 하면은 맞출 수는 있었어요. 근데 내 건강도 안 좋은데 고양이를 그렇게. 사람도 줄기세포 맞고 싶어. 근데 줄기세포 맞으니까 뭐 수치가 뭐 조금 안 좋았던 것들이 괜찮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 야옹이가 다리 저는 게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근데 고혈압 약을 먹이다가 안 먹으면 또 다리를 다시 절고 그러거든요. 요새 귀찮아서 그러니까 링고가 이제 추루에 고혈압 약을 섞어서 주면은 잘 먹던 그 추루가 있는데 요새는 그 추루에 섞어줘도 잘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먹여야 되나 뭐 이 고심을 하다가 계속 안 먹이게 됐어요. 한 몇 주간. 그랬더니 이제 다리를 다시 쩔뚝쩔뚝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제 꿀을 사가지고 이제 알약을 먹이는 방법을 제가 그 고양이용 알약 먹이는 주사기까지 있거든요. 그걸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신가 하면 꿀 진짜 조금에다가 그 캡슐로 된 약을 이렇게 잘 섞어요. 종지 같은 데다가 수저나 잘 섞은 다음에 그 약이 어차피 100% 흡수되진 않겠죠. 뭐 결국 캡슐로 먹는 게 100% 흡수되는 건데 어떻게든 먹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꿀 진짜 조금에다가 약을 이제 막 이렇게 잘 개가지고 야옹이들 이제 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코가 있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묻혀요. 꿀이랑 섞은 약을. 그러면 얘가 이게 뭐야? 하다가 막 이게 뭐야 이렇게 지워야지 하면서 먹어요. 그걸 이제 소회 반복하면은 이제 약 하나를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뭐 고양이들이 그 정도 꿀 섭취하는 건 괜찮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동물병원 다닐 때 그렇게라도 먹이면 된다고 원장님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게 먹였는데 이제 그 방법을 다시 써먹어서 먹이고 있죠. 잘 해가지고 이제 링고가 몇 번 당하더니 간식 주는 게 아니라 약 먹이는 거였잖아 이러면서 뭔가 싱크대에서 뭔가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하면은 이제 가까이 오지 않게 됐어요. 그래, 너도 거의 20년이 되는 짝밥을 먹었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도 도망칠 수 없죠? 이 좁은 집에서 도망칠 공간은 없죠? 이러면서 제가 잡아가지고 다 먹입니다. 내가 고양이였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안 아프려면 어떡해. 인간님이 주는 약을 먹고 있어야지. 인 거야. 그렇지 않겠니?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외곽만, 완성이 아닙니다. 외곽만. 아직 완성이 아니야. 뭐 이거 왜 충전이 되다 말지? 약발이 다 있나? 잘못 연결돼 있었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었고, 사진을 왜 다시 봐야죠. 이 사진은 색깔이 조금, 어머님의 티셔츠 색깔은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레몬색이니까. 일단 전체적인 색깔을 설정을 해놓고 디테일을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얼굴 밑에 바로 받쳐 있는 옷의 색깔이 밝아야 얼굴이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랑은 다르게 컬러 조합을 아예 다르게 가져갈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똑같이 해야지 안 헷갈리겠지. 이거였나? 이건 너무 살색인데? 이거였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고, 하늘색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늘색. 음, 하늘색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하고, 이 색을. 음, 이 색을 이렇게 하고, 손목도 이 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같은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나겠지. 같은 한 옷의 일부입니다. 라는 느낌을 불러내주고, 안 까먹게 이거는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안 되겠다. 대충 칠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요.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자꾸 걸리죠? 뭐 지우개똥 있는 거 마냥 연필 선이거든요. 바지를 초록색, 어머니 스카프를 무슨 색으로 할까? 어머니 스카프, 어머니 스카프, 빨간색, 어머니 스카프. 당연히 다른 옷의 색깔이 조합이 되어가고 있네. 보자는 것 같아. 완전 실제 그림에서는 실제로 다 잘
실제에 맞춰서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건 어차피 캐리커처 같은 거고, 그리고 또 어차피 실제 사진이랑 똑같이 하면은 색상 배합이 이쁘지가 않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의 임의대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의 바지는 초록색. 너무 원론적인가? 쓱쓱쓱쓱쓱쓱.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놓치지도 않고, 여기는 줄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리고 여기를 동시에 해줘야 되니까 초록색. 지금 색깔만 어떤지 지금 잘 살짝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칠하진 않고 대충 색깔 배합만 보는 거예요. 대충 칠한 거예요. 여기가 연보라니까 여기다 또 연보라를 쓸 수는 없겠죠. 다른 색상을 써야 하죠. 뭐가 좋으려나. 옐로우? 오렌지? 어머니의 머리카락도 오렌지 같거든요. 그래서 갈색인 거를 조금 더 티를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되거든요.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차이를 주면 됩니다. 드디어 끝이 나려고 하고 있어. 좋아. 거의 다 왔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님의 바지 색깔은 두구둥.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나쁘지 않은 거 같죠? 나쁜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치겠죠,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낙장 프리비주. 이 정도의 조합으로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칠해 볼까요? 꽃도 그렇고, 조금 더, 디테일을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네. 이 외곽을 조금 더 정확히 그릴게요. 우리가 뭐 인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곽이 정확히 나오면 좋습니다. 또 너무 새까만 색으로 나오면은 이게 너무 단절된 느낌이 들 거거든요. 갈색이 좋은가, 회색이 좋은가. 이거 자꾸 에어컨 바람 쐬는 거 좋아가지고 회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회색이거든요. 검은색은 이거예요. 얘가 완전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실물로 보면 그 연필 기퉁이가 색이 정확한 거니까. 완전히 검은, 사실 이 세상에 완전히 검은색이란 건 없거든요. 완전히 검은색이라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라고 사실 상상을 할 뿐이지, 사실 완전히 검은색은 자연계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검은색으로 하면 너무 튀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검은색은 속옷을 하고 있는 거죠.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얼굴 인상을 좀 더 정확히 해주고 색칠이 들어갔으니까요. 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이 라인을 좀 더 정확히 그려주는 게 좋겠다. 라인을 좀 더 정확히 그려줄게요. 생각보다 또렷하게 그려줘야지 이게 정리가 딱 되네. 그래서 이 회색으로 라인을 좀 더 정확히 딱딱딱딱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채색이 좀 덜 돼도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이 라인을 줄 때도 강약을 줘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적당히 할게요. 이제 끝이 보인다. 끝이 보여. 긴 여정이었다. 긴 journey였어요. 이런 새벽이야말로 정말 그 감수성이 폭발하는 시간대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조용하기 때문이라고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럴 때 뭐 소설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소설도 써야 되는데 쓰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 소설을 쓰든 뭘 쓰든 저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옷에 보이니까 살짝 연하게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강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따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딱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 이 그림 따라 하실 거 아니잖아. 그냥 보는 거잖아. 왜 이렇게 상냥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이 그림에 대해서? 그냥 다른 거나 얘기하면 되는데, 참. 호호호호. 다른 것도 뭘 얘기하지? 재밌는 거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할까, 나. 블라인드는 또 볼까요? 어차피 여기 색칠 다 했으니까 이것만 보고 채색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새로 고침해도, 최신 순으로 해도, 추천 순으로 해도 다른 게 안 올라오나? 역시나 또 매운 게 올라왔습니다. 아, 지은, 니은 성격 고치고 싶다. 지은, 니은 뭔지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무 서운함?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누가 안 들면 내가 너무 서운함.
항상 내 기분 자체도 오락가락. 이게 막 이렇게 인터넷 글 쓰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자기 머릿속에, 아이고, 이거 아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쓰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미 말이 되어 있거든요. 글로 쓰다 보면 자기가 빠지게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블로그 글을 가끔 쓰는데, 다 쓰고 나서 한번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 꼭 보면. 내 안에서는 말이 다 되거든. 그거 쓰면서도, 연달아서 엄청 잘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았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괜히 서운하고, 아, 쉬밤. 나도 이러는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상대방도 지치겠지? 맨날 뭐만 하면 삐지고 서운하다 그러고, 아, 아이고, 삐지고 서운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삐지고 서운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문제가 돼. 근데 내 마음이 좋아봐서 쿨하게 보내주고 이해해주는 게 잘 안 되네. 반대로 바꿔서 나라면 어떨 것 같냐고 나는 지은 니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원래 나란 사람이 그래. 개답답하네. 나 왜 이러냐. 이 글의 요지가 뭐지? 이 글의 요지가 뭘까요? 누가 세 줄 요약 좀. 세 줄 요약이 필요해. 왜냐면 인터넷 글은 자기 생각대로 쓰게 되니까는 진짜 진심으로 세 줄 요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너무 서운해.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서운할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 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답답하다. 나 왜 이러냐. 결론이 좀 이상한데? 아니, 자기가 서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한테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안 해주니까 서운한 거잖아.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알아서 착착착착 해줬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답답해? 나 왜 이러냐라고 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서운한 거잖아요. 아니야? 잘못 이해했나? 나만 댓글을 볼까? 차이겠는데 곧 원래 잘 안 고쳐줘. 남잔데 내가 그럼 스스로가 성격 파탄자 같음. 어, 음, 결국에는 이러는 내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구나. 성격 고치고 싶다. 제목이 성격 고치고 싶다였구나. 기억하면 되죠. 뭐든지 문제 인식, 스스로의 문제 인식부터가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인식을 한 것부터가 굉장한 거죠. 고쳐지진 않겠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죠. 노력을 해보다 보면 10 정도 하던 게 7 정도 할 수 있고 7 정도 하던 게 5 정도 하겠죠. 뭐 다 그런 거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꽉 채웠나? 이거 스크린샷 어떻게 찍는 거더라? 아이폰 또 까먹었네. 꺼버렸어. 이거였나? 찍혔다.
그거를 나중에 편집할 때 넣으려고. 음, 결혼할 나이인데 엄마가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와,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트림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더러워요. 녹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구만. 엄마가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남친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직장이 공무원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그럴 수 있죠. 공무원이 요새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좀 불안할 수 있죠. 나 정도면 의사도 만날 거라고 한다. 응? 물론 직업적으로 상승원이라면 판검의는 되어야 하긴 한데 엄마는 옆집 간호사가 의사랑 결혼하면 나는 그 이상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직업적으로 자기가 나- 남자 직업이 자기보다 높은 상승혼을 해야 되면 판검사는 되어야 하는데 그럼 본인의 직업이 엄청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마는 옆집 간호사가 의사랑 결혼하면 나는 그 이상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렇다. 나 정도면 의사도 이분의 직업이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가 봐요. 멀리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안 든다며 만나는 것도 거부하시니 보통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만나질 않으려 하시고 날짜 잡아서 뵈러 간다고 하면 1시간이 멀다고 싫다며 부담스럽다고 하시니 내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은 억지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면 되죠. 엄마랑 밖에서 외식은 하실 거 아니야. 엄마랑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남친을 자연스럽게 데려가면 되지. 억지로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친한테 솔직하게 말할까? 남친은 내가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 같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엄마에게 서운함 느낄까 봐 말을 못하겠다. 그저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싫다는 거는 무시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공무원인 게 싫어서 남자친구를 안 만나시겠다. 근데 어, 이거는 이 여자분의 잘못도 좀 있는데, 그, 음, 그냥 공무원이라는 것만 얘기한 것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소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오늘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줘. 오늘은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해주더라.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런 거에 어필을 미리 평소에 그런 작업들을 해놨으면은 그냥 단지 직업이 공무원인 것만으로 어머니가 만나기 싫어하고 막 이러진 않지 않을까? 뭐, 직업이 아무리 영순이라고는 하지만, 뭐, 의사랑 결혼했는데 성격이 너무 파탄이라가지고, 금방 이혼한 사람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나쁘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잘 버티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음, 부모 욕심이 자식 인생을 망친다. 어, 그런 트리로 댓글. 그런 NC소프트시네요. 그런 트리로 우리 고모 딸 셋인데 전부 시집 못 감. 셋 다 30후에 40대라 이제 거진 포기한 듯. 음,
그래. 이게 너무 뭐든지 너무 간섭을 하면 이 사실 어머님들이 특히 그 자식에 대해서 자기 배로 낳아서 그런가? 저도 임신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벌써 41 이라서 일단은 난임을 걱정해야 하고 아마 8년 뒤면 폐경을 걱정해야 할 텐데 일단 자기 배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명확한 사실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와는 다른 개체라는 거를 자주 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오빠랑 그러니까 아무리 과대망상이고 아무리 미친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저랑 오빠를 대할 때 태도가 달라요. 나는 거의 무슨 자기 하인이나 종 부리듯이 해. 막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오빠는 약간 무서워하거든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기 딸한테 조금 더 집착을 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다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음. 댓글.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지, 엄마가 말하는 조건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다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포기해야 되겠지. 조건으로는 가능은 하겠지. 근데 연이 닿고 사랑하게 될지 그걸 모를 뿐. 음,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근데 해거 링고 시원해서 거기서 자는 거야? 링고가 시원하면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지금까진 너무 더웠나 봐요. 근데 이런 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엄마가 안 놔주면 자식이 놓으면 되거든요. 자식이 놓으면 돼.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부모인데, 엄마인데, 이러면서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동일시될 수는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뭐 잘난 듯이 얘기했네? 사실 스토커들이 자꾸 어떤 대상에게 집착을 하고,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막 이러는 얘기가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스토커에다가 비유를 하면 조금 너무 잔인한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와 자식, 이게 이것도 보면은 사실 자식의 마음은 자식도 잘 모르거든요. 어머니의 마음도 어머니가 잘 모르잖아. 내가 볼 땐 자기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자식이 한테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거는 약간 착각이죠, 착각. 내가 이 녀석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엄마를 잘 알고 있다. 라는 거에 착각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과대망상이었고 제가 그걸 겪어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되게 단일 민족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개인화가 돼 있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전체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각자의 집에서 개인화가 돼 있고
막 각자 할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또 어느 때는 보면은 '아 뭐 결혼식은 해야지. 우리 뭐는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어. '가족이라면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래서 음 되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껴 가지고 음 그래서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래도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 써야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가능했어야 뭐 다 시따르타고 뭐 부처님이고 그랬겠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해탈한 사람이겠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에이 도대체 얼마나 걸린 거야 이게. 아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나도 생각 못 했어. 그리고 꾸우면 잘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네. 음. 뭐 또 재밌는 게 없을까요? 재밌는 게 없을 때는 블라인드에서 토픽 베스트를 토픽 베스트를 추천 순으로 보면 됩니다. 추천 순위 짱이야. 와 불타는 글이 있구나. 불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카테고리에 왜 이렇게 로딩이 왜 이렇게 느려? 접속자가 많은가 보네. 우리 집에 와이파이가 느린 편이 아닌데. 뭐야? undefined 그새 지웠어? 와이파이가 갑자기 느리네요. 왜 이러지? 블라인드가 불타고 있나 봐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모르는 뭔가 굉장히 이슈가 있나 봐. 제가 블라인드 아이디가 없어서 논팅족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서러워요. 막 유튜브 보면은 막 블라인드 아이디 같은 거 사가지고 리뷰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 좀 신기해. 음, 음. 네, 한번 완성에 가깝게 해볼까요? 완성에 가깝게. 제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우, 를 폭파시켰나 봐. 블라인드 서버 다운됐어?
그랬나 보네요. 블라인드는 끝인 걸로. 그래서 이제 캐릭터는 제 마음대로 이제 완성을 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완성을 하면 되지. 완성을 하면 되지. 완성을 하면 되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머리카락이 빛나는 느낌을. 재밌는 거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거 봐야 되는데. 블라인드 폭파당했나? 미술사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냥 서버의 문제인가? 너무 많이 창을 켜놨나? 서버의 문제인 것 같죠? 이 정도 느린 거 보면은. 음, 그렇다면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포기하지 마. 이 노래 모르죠? 이 얘기들. 아이씨, 너무 늙었어. 너무 늙어버렸어. 나 언제까지나 20대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너네들도 안 늙을 것 같죠? 너네들도 다 늙어요. 홍진경의 상향혼에 대한 이야기라는 글이 있네요. 홍진경이 상향혼을 했나? KS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난 홍진경 이래서 좋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구나. 상향혼에 대해서 홍진경이 현실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정말 어마무시한 부잣집으로 시집간 모델 언니들 지금 다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하더라. 일 관둔 언니들 시댁돈 단 한 푼도 내 돈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그 집안 돈 한 푼 가지고 나온 언니들 단 한 명도 없었대. 아, 자기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쫓겨난다 이거군요. 남편이랑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 돈을 들고 나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절대로 일 관둬선 안 된다고, 시댁 돈, 남편 돈, 내 돈 아니고, 친정으로 절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고. 음, 확실히 두 개의 퀄리티 차이가 나죠. 너무 퀄리티 차이가 나면은 하기가 싫어지니까 얘도 비슷하게 퀄리티를 맞춰줍시다. 포기하지 마.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너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잘 된 것만 더 손을 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잘 해놔야 됩니다. 비슷하게 가야 돼요. 나의 의욕이 꺾이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오늘이 지났어. 잠시 끊었다 갑시다.